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베온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수지 아나운서가 네. 저한테 선배 왜 자꾸 시장 오늘과내일 하려고만 하면은 시장이 변하는지 참 이상해요라고 했거든요. 좀 힘이 좀 없어서 그런 건가 봐요. 뚜렷한 이슈가 있는 뭐 로봇이라던가 CS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한데 아닌 종목들은 장 초반 상승을 다 반납했어요. 그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떤 이 캐팍스 감소에 대한 기대감 때 올랐었는데 어제 한종일 부회장이 감소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금 수급들이 좀 살짝 좀 약한 모습이다. 다만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위안화하고 지금 원달러 강세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작년에 좀 달러로 좀 몰렸던 그런 자금들이 지금 신흥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약간의 조정 정도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맞아요.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그중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오늘 시장의 탑픽이다라고 선정된 테마 종목들은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결국 이 시장 주도는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전기차 이쪽보다는 신성장 주도주,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라가는 심상치 않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코난 테크놀로지였어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 머릿속에 확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도 사실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네. 오늘 보시면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모습인데 지금 28%, 7%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MS에서 오픈 AI에 추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또 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종목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인 뭐 가온 칩스라든가 넥스 칩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인공지능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를 활용한 이 검색 기능이 1분기 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절대 죽을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좀 돌파하면서 수익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안 올라간 것들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로봇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근데 핵심적인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리오프닝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급등 후에 그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단기 비자를 좀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중국인의 어떤 입국 규제를 좀 강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말한 건데요. 제가 볼 때 뭐 단기간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 리오프닝 쪽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가좀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3,700원 목표가 돌파하면서 터치했어요. 수익 매도가 된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MD스테크 제가 디지털 트윈 종목에서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무상 증자 이후에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지금 4분의 1로 무상 증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모멘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도 4차 산업의 혁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50% 넘게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 시장이 올라간다기보다도 이런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같은 이런 좀 신성장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늘도 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에서 한번 찾아보자. 오늘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코리아나는 여러분 수익 실현하셨길 바라면서 어떤 종목이 후속주로 나오게 될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네. 힌트는요. 로봇 매출이 실제로 6배나 증가했다. 확실히 이제 1월 하고서는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AI, 로봇이 대세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더 이상 테마로 보면 안 되는 게 실제 매출이 6배 증가하고 있다. 상용화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공지능도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가 또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한 것 같은데 삼성과 LG, KT의 로봇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마였다면 본 궤도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매출과 성장이 좀 가시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로봇 판매가 6배 증가했다. 지금 서비스 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인 업체, 이 RGT가요, 로봇 판매가 12월 달 이 서빙 로봇 판매를 공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68% 증가한 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 6배 증가한 거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매장마다 지금 로봇들이 서빙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좀 급증했고, 그 다음에 이런 로봇들이 대당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렌탈이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면에서 좀 그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는 많은 매장들이 이런 서빙 로봇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을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 어제 삼성의 한종의 부회장께서도 하신 이야기고요. 올해 안에 EX1이라는 로봇이 출시가 될 것이고, 로봇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연초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삼성도 가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별도의 로봇 전시관을 마련했다. 바로 CES 이야기인데, 그냥 로봇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별도의 로봇 전시관을 만들어서 로봇 관련 상품을 좀 계약할 수 있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LG전자도 로봇 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수출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세계 로봇 산업이 2020년도에 32조 원이었는데 2030년도에는 200조까지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과 LG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일단 크고 있고요. 여기서 매출이 6배 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서비스 로봇과 가장 관련 깊은 종목이 일단 매출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종목을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탁자를 치우면서 벨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벨을 울리고 싶어도 울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그건 아쉬운데, 이 어떤 내용들을 네. 좀 더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몸이 다 나가니까는 네. 어떤 제스처에 있어서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벨이 좀 필요하시다면 벨 울려주세요 하면 저희가 울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네. 한덕의 덕분에 오늘의 공략주는요, 바로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도 이제 로봇 하면은 자동화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서빙 로봇을 직접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타스입니다. 아, 서빙 로봇. 네. 네. 그러니까 이 베어 로보틱스가 지금 서빙 로봇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인타스가 이 서빙 로봇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빙 로봇을 좀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로봇 판매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탑스가 이 베어 로보틱스에 공급을 하는 거니까는 2천만 원 다 받지는 않겠죠. 여기서 30% 정도만 인탑스의 매출로 추정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베어 로보틱스가 2021년도에 약 5천 대를 팔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00대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10,000대로 본다면 최소한 이 로봇 판매를 통해서 인타스의 매출이 600억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다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데 인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베어 로보틱스에 서빙 로봇을 만들어 팔면서 매출을 찍히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대기업의 서비스 로봇 사업 진출이 되고 있는 거죠. 삼성과 LG가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이제 어떤 이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지만은 지금 어떤 서빙 로봇을 LG가 삼성전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서비스 로봇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인탑스의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탑스를 로봇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많은 로봇 종목들이 많이 급등해 있는데 인탑스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어제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오늘 쉬고 있는 건데 차트를 길게 보시면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만큼 급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보로버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20% 30% 급등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인타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는 이 상단을 돌파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우리가 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급등 나오면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34,5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28,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의 내용은요. 인탑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4,500원, 손절 가격은 28,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도 또 비슷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인지 키워드부터 볼까요? 한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네. CS가 네.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제약바이오 종목도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돼서 네. 기대를 할 만도 한데 빠지고 있어서 약간 좀 의아하게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어떤 그 기대감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르지 않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밤부터 개막을 하는 거고요. 과연 주문받는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일단 여러 호텔에서 호텔과 행사 중에 나뉘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 기업들 사이와 그 사이에서 어떤 사업과 계약 이런 것도 논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소개한 다음에 그 기술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제약사하고 기술 수출인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런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좀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거라서 40여 개국이 참석을 하고요. 1,500개 기업이 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과연 기술 수출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되는 거고 보통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대형 기술 수출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기업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 기업 최초로 7년 연속 메인 트레에서 발표하고요.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1대1 미팅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등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기술 수출일 만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오늘 관련주들이 살짝 조정받는 게 아쉽긴 하지만 네. 다시 또 뉴스가 나온다면은 실망이 기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제약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ST큐브를 갖고 네. 오셨네요. 이번에 그 면역감물 억제제 임상 1상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면서 맞아요. 지금 많은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ST큐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어떤 기술을 소개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네. 면역 회피 물질 그러니까 면역 회피 물질을 억제해 주는 것을 바로 면역감물 억제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BTN1A1이라는 대부분의 암에서 지금 발현하고 있는 이 면역감물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나쁜 단백질입니다. 이거를 없애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암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난소암에서 65%, 그다음에 비소세포폐암에서 54%, 두경부암 46%, 식도암 49%, 방광암에서 35%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떤 차세대 항암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시작 후보 물질 바로 HST1810 항체를 좀 개발해 가지고요. 1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상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항암제로서 새로운 지금 이 그 단백질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고요. 보통 1상 결과가 나올 때쯤에 기술 수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ST큐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ST큐브도 차트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일상 결과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작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5,000원대 있던 주가가 28,000원에 올라갔던 건데 아직까지 어떤 기술 수출이 안 됐던 거죠. 주가 조정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어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런 기술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논의가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8,500원까지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큐브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8,500원, 손절가 12,500원. 그 외에 또 종목에 대한 정리,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볼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요. 제가 이런 내용들 텍스트로 좀 정리해놨거든요. 네.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갖고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놨어요. 현덕의 덕분에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